안녕하세요. 청년왕국입니다. 오늘은 파트 2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기체 형식이에요. 모터,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드론의 이름이 달라져요. 모터가 고장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돼요. 날개 4개짜리는 모터가 고장나면 기울어지면서 추락을 하고요. 헥사콥터는 고장난 모터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이런 식으로 특징만 잘 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또 여기 프로펠러를 보면요. 프로펠러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앞에 숫자는 직경이고 뒤 숫자는 피치인데 단위는 인치고요. 그럼 이 피치가 뭐냐?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체가 전진한 거리예요.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었을 때 기체가 앞으로 가는 거리가 피치라는 거고요. 고속 비행하는 비행체는 고피치의 프로펠러를 껴야 되고 조속 비행하는 비행체는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으니까 그거를 껴야 돼요. 그래서 피치에 대한 내용은 고고 저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고속 비행을 한다는 것은 프로펠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데 피치도 크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가 크니까 얘가 또 빨리빨리 도는데 전진한 거리도 크니까 쭉쭉쭉쭉 잘 나가겠죠. 그래서 고속 비행은 고피치,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가 좋고요. 모토에 대한 내용인데 DC하고 BLDC 볼게요. DC 모터는 브러쉬 모터라는 거고 BLDC는 브러쉬 리스 모터라는 건데 브러쉬는 이제 카본 소재로 된 브러쉬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터가 돌아갔었을 때 속도를 제어를 할 때 이 브러쉬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이 모터랑 부딪히면서 이제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건데 DC 모터는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편해서 가격은 싼데 소음과 마모가 심하고 저항이 커요. 그래서 금방 고장 나요. 오래 못 써요. 브러쉬 리스 모터는 브러쉬가 없는 대신에 ESC라는 변속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자체는 좋아요. 직접적으로 마찰은 없으니까 저항도 줄고 대신에 변속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비싸죠. 근데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1차 전지는 이제 건전지고요. 2차 전지는 충전용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메모리 효과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충전기가 꽂혔을 때 상태. 예를 들어서 70%를 사용을 하고 30%때 충전기를 꽂아버리면 배터리가 이 충전기 꽂혔을 때 30%일 때 상태를 기억을 해가지고 나 30%면은 배터리 꽂혀야 되구나 해가지고 70%밖에 못 써요. 배터리를. 이게 메모리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드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스웰링 현상은 배부름 증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배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가스가 차는 현상입니다. 자,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 볼게요. 리튬 폴리머는요, 상온에서 보관하고 습한 지역에서 보관하면 안 되고 찌그러진 거 쓰면 안 되고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 사용 금지. 이건 뭔 내용이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의 공간을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압 전지를 이제 전력을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사물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얘가 10V 저장돼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 3V 저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10V, 3V 저장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시예요. 예시. 그리고 장기 보관할 때는 전체적으로 50%만 충전하고 보관을 해줘야 되고요.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1대1 비율의 소금물에 담가서 환기가 잘 되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가지고 방전시켜서 폐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전압을 보면 보통 한 셀을 완충을 했을 때 전압은 4.2V, 절반 정도 충전하면 3.7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쓰는 배터리가 이제 6셀짜리인데 완충을 한다고 하면 한 셀당 4.2V 곱하기 셀이 6개니까 계산을 하면은
25.2V, 4624 맞네요. 25.2V.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6셀짜리 그 배터리는 완충을 하면 총 25.2V가 충전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외적으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대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기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유체의 특성을 볼게요. 공기도 흐르는 거니까 유체, 흐를 유자를 써서 유체인데 유체는 점성,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마찰, 물체가 표면 위로 움직일 때 겪는 저항, 항력, 저항력, 압력, 누르는 힘,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해수면에서 표준 대기압은 1013.2 MB, 29.92 INHG, 온도는 15도, 화씨로 59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밀도 고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공기를 밀어내면서 기체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공기를 밀어내면서, 즉 밀도,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밀어낼 것이 없으니까 추진력, 추력도 작아지고 위로 떠오르는 힘인 양력도 줄어들어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전체 페이지 내용이에요. 끝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밀도가 낮아지면 추력과 양력이 낮아진다. 끝.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것은 좀 보고 갈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베르누이란 사람이 궁금했나 봐요. 이 관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데 가운데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1번, 2번, 3번 공간을 나눴다. 그러면은 공기를 투과시켰을 때 1번, 2번, 3번의 공기 지나가는 양이 똑같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때에는 아무래도 2번이 공간이 좁으니까 좀 지나가는 양 자체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번, 2번, 3번의 공기 지나가는 양이 똑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2번은 속도가 빨랐거든요. 지나가는 속도가.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니까 갑자기 훅 빨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으로 실험한 그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동압이라는 게 있고요. 정압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상반된 힘이에요. 동압은 움직일 동자를 쓰고 정압은 이제 좀 정적이다 할 때 그 정자를 쓰는데 가운데 2번은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동압, 움직일 동자, 동압이 커질 것이고 정압은 반대되는 힘이니까 작아지고 1번, 3번은 2번에 비하면 동압이 낮을 것이고 반대로 정압은 조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번, 2번, 3번이 공기 지나가는 양이 똑같다. 동압과 정압이 서로 상반되는 힘이다 보니까 이 동압과 정압을 합치면 전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의 전압이 다 똑같다. 전압은 모두 일치한다. 라는 게 이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외울 부분은 이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전정동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압이 작은 지점은 정압이 크고 동압이 큰 지점은 정압이 작다. 결론은 단면적이 넓으면 정압이 크고 면적이 좁으면 정압이 작다. 라는 내용들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이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압력이 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유선이 경계통을 통과하면 안 된다. 점성력이 없어야 된다.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여야 한다. 요거는 그냥 이제 같이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대학교적인 그런 내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강의를 보는 목적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강의니까요. 자, 그다음 볼 거는 이제 양력의 발생 원리에 대한 걸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에어포일이라는 건데 비행기 날개를 뚝 자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에어포일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 시작점에서 끝 지점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선 코드 라인을 시위선이라고 하고요. 그 시위선하고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렇게 날개 단면이 있을 때 시작점과 끝 지점을 잇는 선을 시위선이라고 하며, 이렇게 땅이 있고 바람이 불어요. 상대풍. 이 바람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를 이거는 붙임각이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받음각, 붙임각 지금 보니까 각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 받음각하고 붙임각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바람이 지면하고 평행하게 불 경우인데, 이 경우는요 붙임각하고 받음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버리면, 시위선하고 평행하게 불어버리면 붙임각은 똑같거든요. 지면하고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니까. 근데 바람하고 이 상대풍하고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가 아까 받음각이라고 했죠. 지금 평행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받음각 0도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로 이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받음각은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니까, 바람하고 이루어지는 각도니까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다. 붙임각은 날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날개 각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추가적으로 알 부분인데, 공기의 합력점을 압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공력 중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압력 중심이라 합니다. 비행 중에 항공기에 적용하는 4가지 힘을 볼 텐데, 이렇게 4방향으로 나눠줍니다. 위로 뜨는 힘을 양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중력, 앞으로 나가는 힘 추진력, 추력, 뒤로 끌어다니는 거 항력이라고 하고요. 양중추항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항력에 대한 거는 조금 유도항력, 유해항력으로 나눠지고, 유해항력은 형상 간섭 항력, 표면 마찰 항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특징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페이지를 좀 넘어왔는데요. 앞에서 본 내용은 이제 특징적인 걸 잘 보면 되고요. 지면 효과,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이제 착륙을 하면요, 땅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바람은 이렇게 밑으로 불거든요. 이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되면, 기체하고 땅 사이에 공기가 갇혀요. 이래가지고 하나의 공기 쿠션 같은 가상의 공기 쿠션이 생겨요. 그래서 기체가 땅으로 쭉 떨어지지 못하고 약간 통통통통통통 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지면 효과, 그라운드 이펙트, 땅 때문에 생긴 효과라고 해서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결론은 기체가 땅에 가까워져서 공기 쿠션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착륙을 잘 못하는 현상, 이게 지면 효과다라는 거고요. 멀티콥터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조종 키를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다 보면은 보통 드론은 모드 2라는 것으로 조종을 하거든요. 모드 2는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에일러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스로틀, 방향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회전하는 것을 러더라고 하는데요. 자, 에일러런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롤링,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전후진하는 것을 피칭, 러더에 의해서 좌향 우향 회전하는 것을 요잉, 스로틀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 꼭 암기해 주세요. 항공기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멘트 볼게요. 모멘트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려는 것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피칭 모멘트, 이렇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좌우로 회전하려는 것을 롤링 모멘트, 그리고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었을 때 기체가 회전하려는 힘을 요잉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안정성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볼 거는 정적인 안정성과 뒷페이지 나온 동적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적 안정성은 자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동적 안정성은 뒷페이지에서 보겠지만 그 진동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볼게요. 정적 안정성, 자세가 변경되었을 때. 자,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었을 때 이 평행이 깨졌어요. 그때 다시 원래 평행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긍정적인 정적 안정성. 평행 상태가 깨진 것을 유지하면은 중립적인 정적 안정성. 평행 상태가 깨졌는데 더 깨지려고 하면은 부정적인 정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내용 별거 없죠. 그냥 평행 상태, 그냥 이 날개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있을 때 이 평행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평행 상태가 깨졌어요. 근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긍정, 유지하면 중립, 더 깨지면 부정이라는 거고요. 동적 안정성은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진 그래프 봤었을 때 지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진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커지는 이유는 평행 상태가 깨졌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평행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땅도 갈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평행 상태가 깨졌을 때 이 진폭이 커지게 돼요. 이 드론도 마찬가지, 이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평행 상태가 깨졌으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원래 상태의 자세로 되돌아온다. 평행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어서 진폭이 줄어들면 긍정적인 동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 이 자세가 유지가 되면은 그래프도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유지가 되면 중립적인 동적 안정성, 자세가 더 깨져버려서 더 깨졌다라는 것은 평행 상태가 더 깨졌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커지면은 부정적인 동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은, 정적 안정성은 자세에 대한 내용이고 동적 안정성은 진폭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세가 좋아지면 긍정, 자세가 똑같으면은 중립, 자세가 안 좋아지면 부정, 진폭이 커지면 긍정, 진폭이 똑같으면 중립, 진폭이 작아지면 부정, 커지면 부정,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등속 수평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 특징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아까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이 4가지가 있었죠. 양, 중, 추, 항. 서로 반대되는 힘들이 똑같아지는 상태, 이 무게는 중력이에요. 양력과 중력이 똑같고 추력과 항력이 똑같은 상태를 등속 수평 비행이라고 합니다. 실속은 뭐냐? 아까 바듬각 배웠잖아요. 그 바듬각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증가되면은 와류 때문에 이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위로 떠오르는 힘 양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양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양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실속이고요. 실속과 바듬각에 대한 내용. 임계 바듬각을 초과한 경우, 임계 바듬각은 양력의 최대치를 넘어서 실속에 들어갈 때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봐주시고요. 이 토크에 대한 반작용, 뉴턴의 3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드론을 날리면 그 모터가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뉴턴의 원리에 의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반작용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생기거든요. 이 모터가 돌아갈 때. 모터가 돌아갈 때 발생되는 힘, 이거를 뉴턴의 3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토크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의 법칙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이 토크에 대한, 이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 방향에 대한 반토크, 반작용 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뉴턴의 3법칙은 그럼 뭐가 있느냐?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은 정지한 물체는 하려고 하는 거,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고 밀리잖아요. 그 내용이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힘을 주면 속도가 빨라진다. 자전거 페달 세게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게 가속도. 작용 반작용 법칙은 한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반대쪽 방향으로도 힘이 발생을 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냥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그냥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생긴다. 이게 토크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를 작용 반작용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쭉 넘어갔어요.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금지 구역만 먼저 볼게요. P61부터 P518까지 여기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원전 있는 데예요. 그리고 청와대 인근과 휴전선 인근인데 여기는 비행을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알파 구역과 베타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알파는 베타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구술평가에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P73은 예전엔 청와대 인근이었는데 지금은 이 P73은 일단 임시적으로 해제는 됐는데 용산 집무실이 임시 비행 금지 구역으로 계속 개정이 되면서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 법이 갱신이 되면서 이게 지금 용산 집무실이 현재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AIP와 노탐은 무엇이냐? AIP는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간행물이고 노탐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있는 내용을 공고하는 공고문이다. 그리고 전기통신수단으로 배포를 하며 이거는 갑작스럽게 바뀐 내용을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갖는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무인 비행장치는요. 모드가 보통 수동 모드, 매뉴얼 모드, 자세 제어, 에티 모드, GPS 모드가 있는데 고도 제한 모드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고도가 150m 미만에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고도를 제한을 거는 것뿐이고 모드는 없어요.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무인 멀티콥터 센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FC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잡아주는 센서, 자이로는 자세, 바로미터는 고도 센서니까 고도를 잡아주고 기압 센서라고도 하고요. 지작에는 방향, GPS 수신기는 GPS,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 자이로는 자세, 바로미터는 고도, 기압, 지작에는 방향, GPS는 그 위치만 잡아주는 건데 지작에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보는 거 방향 잡아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은 이 FC에다가 이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주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보내고 어떤 것들은 적게 보내느냐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가 먼저 보내고 제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가속도, 지작에 GPS, 고도 센서 순서로 FC에다가 신호를 많이 보내요.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이. 한글로 나오면은 요 내용 그냥 한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서 영어 앞글자만 적어놨습니다. 앞글자가 달라가지고 지작에는 나침반이라고 했죠. 영어로 나침반은 콤파스예요. 혹은 마그네토미터. 그래서 C나 M 둘 중 하나로 나올 거고요. GPS, 고도 센서, 기압 센서, 바로미터 센서 같은 말인데 바로미터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B입니다. 그래서 G, A, C, G, B 순서로 FC의 신호를 많이 보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정상 절차는 뭐냐면 사실 방식은 어떠한 비정상 절차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린다고요. 두 번째가 안전한 곳에 착륙을 시키는데 안전한 곳에 착륙을 시킨다인데 추가로 알아야 될 거 GPS가 고장 났을 때는요.
큰 소리로 알리고 AT 모드로 바꾼 다음에 안전하게 착륙한다. 평평한 곳에 착륙한다. 끝이에요. 이게 정말 끝입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조종에 관한 내용인데, 드론은, 우리가 쓰는 멀티콥터 드론은 날개가 고정돼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옆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옆으로 간다고 하면은 평행 상태에서는 요런 상태였다가 이렇게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모터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지면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반대는 반대겠죠? 왼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 모터가 빨라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쉬우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왼쪽을 바라볼 때, 회전할 때,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어떤 모터가 빨라지느냐? 왼쪽을 바라볼 때는 CW, clockwise, 시계 방향 모터가 빨라집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반시계, 여기가 시계, 여기가 시계, 여기가 반시계잖아요.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시계 방향 모터가 빨라지고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는 반시계 방향 모터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왼쪽 두 글자죠. CW 두 글자죠. 두 글자가 빨라지고요. 오른쪽 세 글자,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는 세 글자 CCW가 빨라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 전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들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프로펠러 점검하고 뭐 배선 점검하고 그런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파트 2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파트 3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